네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씨가 또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.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. 먼저 오늘 오전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조국 전 장관의 동생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. 허위소송 아직도 인정 못하신다는 입장이십니까? 채용들이 공범 부패 지시했던 부분은 인정하십니까? 새롭게 추가된 혐의 인정하십니까? 오늘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건지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검찰은 건강 이상 없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소명하실 겁니까?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. 네, 김단비 팀장 이렇게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뭔가 이렇게 목 보호대까지 한 모습이었네요. 네, 지난 영장심사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오늘은 목 깁스까지 하고요. 미리 준비된 휠체어에 올라타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.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. 일단 두 번째 영장 심사입니다. 네.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라진 게 검찰이 혐의를 더 추가했죠. 네, 지난번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20일간 보강 수사를 했습니다. 그리고 4가지 혐의 가운데 2가지를 더 추가해서 총 6가지 혐의로 이제 재청구합니다. 그러면서 이제 강제 집행 면탈, 또 범인 도피 혐의 등이 추가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번에 영장 발부 심사를 맡은 판사는 지난번에 신종렬 부장판사였잖아요. 네. 하지만 이번에 재청구됐기 때문에 다른 판사가 이 업무를 맡게 됩니다. 네. 일단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 혹은 내일 새벽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. 변호사님, 영장 발부 여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 일단은 담당 판사가 네. 영장 전담 판사가 바뀌었어요. 저번에 이제 명재건 판사였고 이번에 이제 신종렬 판사가 맡은 겁니다. 예, 그것이 하나의 또 변수가 될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이 신종렬 판사 같은 경우에 공범 2명 있지 않습니까? 웅동학원에서 그 2억 1천만 원 받아가지고 전달하고 이랬던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들,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장을 발부했었거든요. 그것도 이제 하나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고요. 또 하나는 이번에 허위소송을 통해 가지고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는 100억대인데요. 이런 것도 또 들어갔어요. 네.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강제집행 면탈이라든가 범인 도피 이런 혐의도 또 새로 들어갔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단 혐의가 많아요. 아까 김단비 우리 기자가 얘기할 때 여러 가지 혐의를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특히 이제 영장 발부에 있어서 중요한 범인 도피라든가 증거인멸 교사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에는 뭐 기각이 됐습니다만은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봅니다. 네,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장 담당 판사는 신종렬 판사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여전히 이 동생 측에서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사실 건강 여부가 영장 기각에 좀 중요한 이유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? 네, 사실 이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이 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.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척추를 받치는 인대가 뭐 굳는 그런 이제 병세를 호소를 하면서 마비 증세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정경심 씨 때도 그렇고 이제는 이제 의사 출신 검사가 좀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특히나 전문의들의 소견은 아마 이제 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감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이제 문제가 없다. 수감 생활을 할 정도는 된다라고 이제 밝혔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소명이 된다면 뭐 재판부에서도 영장을 발부하는 데 있어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로 기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. 네.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, 위원님. 사실 네. 워낙에 많은 사건을 직접 수사해 보셨으니까 이렇게 건강 때문에 구속이 기각되거나 혹은 건강 때문에 내가 구속돼서는 안 된다 주장하는 경우 많이 보셨습니까? 아니 주장하는 경우는 많죠. 네. 근데 그게 드려지는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어요. 제가 한 30여 년 넘게 저도 영장 무수히 청구해봤는데. 네.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강 때문에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. 경우에 아주 중증 증상인 경우는 수감 생활을 어차피 감내할 수 없을 겁니다. 그런 사람들은. 그런데 디스크라든지 이런 걸로 이 영장이 기각되는 사례는 솔직히 제가 본 기억이 없고요. 네. 아마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아마 결국은 이 판사를 가운데 두고 검찰 측에서는 이 사람 수감 생활을 감내할 만한 충분한 건강 여건이 될 거라고 주장할 거고요. 또 피의자 측에서는 또 나름대로 본인들이 준비한 의사가 발급한 소견서나 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이거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할 거예요.
그래서 결국은 뭐 중간에서 판사가 양쪽에 그 제출한 그 어떤 진단서라든지 의료 기록에 의거해서 네. 수감 생활을 진짜 진정 감내할 수 없느냐, 뭐 이걸 가지고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. 네. 일단 오늘은 출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 역시도 네. 판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. 이와 별개로 사실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여러 갈래입니다. 특히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이후에 계속 네. 불려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. 특히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자산관리사에게 조금 미루는 듯한 모습을 네. 보이고 있다면서요. 네, 증거 인멸에 관해서는 이 정 교수 줄곧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부인해 왔습니다. 네. 그러면서 동양대 PC 반출이나 집 하드디스크 교체는 모두 자산관리인이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. 즉 증거 인멸 지시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.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조금 다릅니다. 이 검찰 수사를 대비한 차원이라며 부연 설명까지 해가며 이 하드디스크 교체나 이제 컴퓨터 반출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 정경심 교수는 도대체 왜 이 동양대 PC 또 하드디스크를 가져갔을까? 이 조국 전 장관은 이렇게 해명해 왔습니다.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. 그 PC가.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. 하고 난 뒤에 제 차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는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. 일단 조국 전 장관의 당시의 말만 들어보면 일단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정경심 교수가 자산관리사에게 부탁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지금 정경심 교수의 검찰 전해지는 진술 내용에 따르면 이 집은 물론 하드디스크를 이 정경심 교수가 아니라 자산관리사가 알아서 했다. 이렇게 네. 진술하고 있다면서요. 지금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김경록 씨하고 진술이 엇갈리는 네. 부분입니다. 이거는 이제 교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갖고 지금 다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정경심 교수는 따로 시킨 적이 없는데 알아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강의 자료를 수집하러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한 데 비해서 김경록 씨는 검찰 수사 대비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다. 네. 자신한테 말이죠. 그리고 검찰과 싸우러 간다.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 대지를 할 가능성이 많은데요. 네. 그러니까 김경록 씨는 분명히 정경심 교수가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는 알아서 했다고 하는 것이고 금방 얘기한 조국 전 장관이 얘기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경록 씨가 도와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네. 그 도와줬다는 것은 부탁을 했다는 것까지 인정하는 것 같아요. 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말이죠. 이렇게 세 사람 말이 조금씩은 달라요. 그러니까 네.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가 더 있어야 될 겁니다. 문제는 이 하드디스크뿐만이 아닙니다. 이 사라진 노트북의 행방을 여전히 검찰은 쫓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이 노트북에 대해서도 이 자산관리사와 이 정경심 교수의 말이 전혀 다릅니다. 네,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트북이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. 아직 제출이 안 됐고 김경록 씨의 말에 의하면 차 뒷좌석에 있는 노트북을 호텔로 가지고 와 달라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정경심 씨 측에서는 받기는 했는데 그 안에 노트북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노트북의 행방에 대해서 지금 진술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질신문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 증거 인멸을 놓고 누구의 책임인지 서로에게 떠넘기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. 위원님. 그렇다면 대질신문 가능성이 실제로 있을까요? 저는 어려울 걸로 보여요. 왜 그러냐면 대질신문은 어느 일방이 거부하면 아예 못하는 거예요. 그러면 불리한 쪽에서는 대질신문을 거부할 겁니다. 네. 그렇다면 이 대질신문이 과연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제 생각은 좀 그런 거고요. 아무래도 검찰 입장에서는 대질신문을 거부하는 쪽에다가 혐의를 두는 거는 일반적이겠죠. 네. 예. 네. 역시 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상황뿐만이 아니라 워낙에 이 사건이 국민적 이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사건 사고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김단비 취재팀장 갑자기 이 차인표 씨가 등장을 했어요. 네. 무슨 일인가요? 어제 검색어에도 하루 종일 차인표 씨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. 지금 구속
기소되어 있는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. 바로 오촌 조카입니다. 이 오촌 조카가 이제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이제 재산이 압류될 처지에 놓였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한 정황이 포착된 건데요. 네.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파트입니다. 근데 이 아파트가 연예인이 매입했다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. 그 연예인이 누군지 하고 봤더니 차인표 씨였던 거지요. 그 불똥이 차인표 씨에게 튄 건데요. 차인표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이 오촌 조카도 알지 못하고 전혀 몰랐다. 이 구입할 당시에 집 주인이 누군지도 몰랐고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거다.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배우 차인표 씨가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국 전 장관 조카, 오촌 조카 부인 명의의 아파트였습니다. 지금 차인표 씨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집 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최대한 파악한 후 신중하게 구입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위원님,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 차인표 씨의 잘못은 아니잖아요. 아, 이거 서글픈 일이죠. 이거 사실 들어보면. 그럼 앞으로 연예인은 뭐 집을 구입할 때 매뉴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그 전 집주인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, 어떤 상황에 계신 분인지 최대한 자료를 이게 참 답답한 얘기고요.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이 차인표 씨가 나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과할 이유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습니다. 아니 개인이 자신이 살고자 해서 집 구입을 하는데 물론 뭐 이 조카 조모 씨하고 사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집을 매입을 했다면 어떤 범위에서는 공범이죠. 근데 그게 아니라면 이 자기가 단지 살기 위해서 집을 구입한 행위를 사과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죠. 이거 전부 다 엉뚱한 사람들이 사고치고 또 막말로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 입는 이런 현실,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, 이거? 네.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이 아파트에서 중요한 건 배우 차인표 씨가 이 집을 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님, 네. 사실 이 오촌 조카가 결국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, 이게 중요한 거 그렇죠. 아닙니까? 오촌 조카가 이제 이게 사모펀드 여기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집을 누군가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 담보 가등기, 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고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이제 가등기를 해놓은 거예요. 네. 가등기를 왜 해놓냐면은 지금 민모 씨 이름으로 이제 가등기를 설정해 줬는데 이 가등기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압류가 들어오잖아요. 근데 그 후에 다시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압류가 다 말소됩니다. 쉽게 말하면 가등기를 쳐놔가지고 뒤에 압류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. 네.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민모 씨 이름으로 해놨다가 나중에 이제 지금 차인표 씨한테 팔은 것 같아요.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등기를 했다는 이유는 뭐냐면 WFM이라고 하는데 돈을 횡령했다는 거 아니에요. 네. 약 17억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WFM에서 이 조모 씨를 고소를 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얼른 그렇게 이제 가등기를 쳐놨던 것이죠. 네.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좀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도 이 수사 상황도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